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여기서 오게 돼서 참 좋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혁진 변호사, 박상규 채널A 개건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내년 총선을 5개월 정도 앞둔 정치권의 시선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장관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한 장관이 보수 텃밭 대구를 찾았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통상적인 법무행정 차원의 방문이라고는 하지만 바라보는 시선들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일단 예정 자체는 이제 통상적으로 결정을 했겠지만 하필 이 시점에 왜 대구를 갔을까? 뭐 다른 데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사실상 이제 12월 되면 이제 장관들이 이제 사퇴를 하는 시즌인데요. 그렇다면 사퇴를 앞두고 마지막 방문지로 대구를 선택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고려가 없었다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도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고 특히 이제 대구 지역을 가서 본인의 어떤 대중적인 여러 가지 인기도를 다시 한번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대구가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곳입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신당 창당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 보수 정권, 즉 국민의힘에서 가장 어떤 지지의 기반이 되는 곳이 바로 TK 지역입니다. 근데 이 TK 지역이 흔들린다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의 이번 방문은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의 방문과 좀 비교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지지나 이인세를 보면 훨씬 한동훈 장관의 어떤 방문의 지지가 높다 이렇게도 그냥 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한동훈 장관이 보니까 본인의 그 어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이 메시지와 함께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한 메시지들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대구가 6.25 때 한 번도 적으로부터 침탈당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라든지 또 산업화 또 여러 가지 대구의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는 뭐 이 예정된 기차표 시간을 넘겨서까지 이 찍는 바람에 한 3시간 늦게 올라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파워, 파괴력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 저는 방문이 아니었나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의 대구 방문에 대해서 좀 찬찬히 보겠는데요. 먼저 여러 차례 한 장관은 총선 출마에 관한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 제 임무를 다 하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장관님의 총선 요구가 조금 강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지난 9월과 어제의 화면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이 대답에 대한 차이, 숨은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는 이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게 사람들은 뭐 검찰만 생각하지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행형,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거든요. 네. 그런데 행형하면은 지금까지는 수형자들 교화에 중점이 맡겨져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 방식이냐면요. 수형자보다도 실질적으로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범죄 피해자를 치유하고 지원하는 쪽에 우리 사회가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그게 뭐냐면은 한동훈 장관이 방문한 스마일 센터예요. 네. 그런데 스마일 센터가 전국에 몇 개 있냐면요. 16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마일 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아주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 장관이 누굽니까? 박범계 장관이었잖아요. 예. 작년에 그 박범계 장관이 제가 확인한 것만 2번을 갔었어요. 스마일 센터를. 어디 갔었는가? 그 민주당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광주. 그다음에 박범계 장관의 홈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인데 광주 스마일 센터 갔다고 해서 대전 스마일 센터 갔다고 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그 요번에 대구 간 것과 같은 그런 반향이 있었습니까? 갔다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이 대구 간 거는 뭐 이렇게 어떤 의도적이나 계획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냥 전국에 16개 있으니까 그중에 이번엔 대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몇 달 전에 아마 그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런 통상적인 방문이 계획적인 방문보다도 반향이 굉장히 뜨겁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그다음에 그 한동훈 장관의 저런 그 인기를 보고 있는 뭐 대통령실이나 아니면은 그 정부 여당이나 이런 쪽
속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몰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은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이렇게 그 어떤 작출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이제 생겼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결국에는 출마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한동훈 장관의 발언 중에 가장 눈길을 끌었던 대목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처참한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으셨고요. 다른 나라와의 산업화 경쟁에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구의 굉장한 여름 더위를 늘 이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네, 앞서 이현정 위원께서도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세 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대구 시민들에 대한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상당히 적극적인 호감 표현으로도 들리는데요. 네, 적극적인 뿐만 아니라 대단히 정교하게 준비된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거는 대단히만이 아니고 깊이 존경한다 그랬잖아요. 예. 대구에 본인 입으로 2번 갔다고 그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구에서 초임 검사 시절을 보낸 인연이나 있죠. 한동훈 장관은 완전 서울 강남 토박입니다. 그런데 대구를 대단히 깊이 존경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처참한 6.25 중에서 적의 손에, 굳이 적이란 말을 썼습니다. 자, 1950년 12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보부 무관 시절에 유경수 여사와 1950년 12월에 대구 계산동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네. 지금도 계산동 성당은 뭐 유명하죠. 그리고 1952년 2년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중구 삼덕동, 지금은 다른 건물이 됐습니다만 여기에서 태어납니다. 자, 이게요. 한 장관이 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결혼식, 박근혜 대통령의 탄생이 6.25 때 이루어졌어. 왜 그게 가능하냐? 적에게 단 한 번도 안 내줬기 때문이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담고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자, 산업화의 경쟁에서 이긴 분들. 대구가 뭐 한국의 밀라노 소리를 들으면서 염색공단으로 시작해서 그 한국 경제 부흥, 특히 박정희 시대 산업화의 상징이거든요. 그렇죠. 자, 두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대단한 더위라 그랬는데 제가 대구에서 그 카투사로 2년 있었는데 1987년, 88년에 대단한 대구 여름 더위를 실제로 몸으로 겪었어요. 그래서 대구 하면 지금도 여름 더위를 그 상징하는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준비했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했느냐. 대구 분들 이 얘기를 듣고 당연히 좋아하겠죠. 네. 한 장관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반응도 역시 뜨거웠는데요. 한번 보시죠. 줄 서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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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님께서도 오늘 기분이 좀 어떠신지. 오늘은 편안합니다. 네, 앞서 보면요. 심지어 줄을 서달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계획대로라면 오후 7시쯤 출발하는 기차를 타야 했던 한 장관, 이를 취소하고 3시간가량 시민들과 사진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최준봉 교수님, 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오랜 시간, 3시간을 또 더 있었다고 하니까 정치적 예. 행보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많죠.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많더라도 장관이 그냥 행정 업무만 했다고 하면 대부분 좀 일찍 출발하죠. 그러니까 원래 정해진 시간에. 근데 예. 그 시간을 연장하면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하고 이랬다고 하면 이건 정치적 행보로 보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저는 아직까지도 뭐 한 반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출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구를 방문한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시간을 3시간이나 더 할애해서 오신 분들하고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스킨십이라고 하죠, 소위. 예.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장관으로서의 업무라기보다는 정치적 행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총선 앞두고서 뭔가 고민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딱 잘라서 본인의 임무만 하겠다고 했지만 저런 행보 자체가 정치적 여지를 남겨놓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황 변화가 있으면 언제든지 정치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 이해가 되는 그런 행보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설을 언급했던 이준석 대표, 이번에 이런 장면들이 있으면서 한 장관을 긁지 않은 복권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윤정 의원님,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이제 정치권에 아직 몸을 담지 않아서 한동훈 장관의 어떤 정책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이제 베일에 가려져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읽힙니다. 네. 읽히는데 아마 이준석 전 대표는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 지역에서 이준석과 한동훈을 대하는 방식 이거 보면 그 강도나 열기가 사뭇 다르죠. 예.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 이제 원래 아버님 고향이 이제 대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는 본인하고는 인연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과 뭐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한동훈 장관은 이 국민의힘에 있어서 여권에 있어서 이준석 대체제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즉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이준석 전 대표가 20대, 30대의 어떤 지지율, 국민의힘의 어떤 이런 것들을 담보한다, 뭐 등등 해서 반드시 껴안아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준석 없이도 우리가 한동훈만 있어도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저는 이 판단을 여권에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한동훈 장관의 지지층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예. 또 지지의 어떤 이런 것들이 또 이준석 전 대표와 굉장히 비교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의 바름과 예의 없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뭐 등등을 해서 여러 가지로 어떤 대비되는 측면이 있고 그 특히 대구 지역에서의 어떤 저런 적극적인 일반인들의 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이 여권 입장에서 보면 그런 판단을 내릴 것 같아요.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없어도 우리는 한동훈으로 그 부분을 채워낼 수 있겠구나라는 대체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한동훈에 대한 가치가 여권에서 높아지고 아마 그의 출마설도 점점점 더 어떤 강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권에서는 이준석 대체제로 한동훈 장관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